건데요. 얘가 왜 나왔는지 일단 이유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로 무슨 방법을 쓰냐면 전수조사를. 얘가 뭐냐면 모든 변량을 다 조사하는 거거든. 대표적인 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총인구조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11월에 볼 수능 등 요 모든 변수들을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얘 장점은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뭐냐면 비용이 너무 높아.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진짜로 전수조사를 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는 뭐냐면 이 전체 변량 중에서 일부, 소위 말하는 샘플링이죠. 를 뽑아가지고선 이 샘플을 조사해서 이 전체를 추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선거 끝나고 하는 투표소 입구조사가 대표적인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목적은 전수조사를 하는 집단을 뭐라 부르냐, 모집단이라고 부르거든. 어미 모자예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뽑은 애들 표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뒤에 요 표본 가지고 추정을 할 건데 누굴 추정할 거냐? 목평균을 하는 게 요 단어의 목적인데 요 단어는 푸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푸는 법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계 알고 요 표본 조사했을 때 표본 가지고 어떻게 다룰 거고 그 다른 걸로 어떻게 추정할지 그 방법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얘네들이 무슨 관계 있는지 알려줄게요. 자, 0 요렇게 4개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어. 얘네들을 한 장씩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 확률분포표를 그려서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또 확률이 이때 한 장씩 뽑았을 때 그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이렇게 구해서 3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모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이라고 부르던 거, 이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 표본의 평균이랑 구분짓기 위해서 앞에 모자를 붙여요. 그래서 얘가 모평균이야. 그럼 분산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해야겠죠. (16) (36) 했더니 얼마니? 52 56 14 이렇게 나왔대요. 그렇다면 분산은 14에서 900 얘가 모분산이에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얘가 모표준 편차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본을 뽑을 건데 두 카드를 한 번에 두 장 뽑으면 돼요. 첫 번째 뽑은 걸 x1, 두 번째 뽑은 걸 x2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가 표본 1번, 표본 2번이거든. 그럼 이 둘의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지.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고 나타낼 때는 바 x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표본 평균인데
그렇다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건 이 확률변수 x1이랑 확률변수 x2에 연관돼서 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값이 결정되는 확률변수거든. 그래서 얘도 또 다른 하나의 확률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면은 더해서 평균 내보면 0, 1, 2, 3 1, 2, 3, 4 2, 3, 4, 5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확률분포표를 그리면 처음이니까 그냥 그릴게요. 0, 1, 2, 3, 4 그럼 16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되거든. 그렇다면 얘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구해보시면 16분의 0, 2, 6, 12, 12, 16 다 더해서 구해보면은 얼마니? 56 12, 12, 24, 30, 40, 48, 3이네요. 그렇다면 이거 구해서 이거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보세요.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은 항상 같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평균을 줬을 때 표본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분산은 모분선을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거랑 같아. 그래서 2개짜리 해봐도 그렇고 3개짜리 해봐도 그렇고 4개짜리 해봐도 그렇고 이미 앞에서 사람들이 다 해봤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x라는 확률 변수가 모평균이 m 모분산 이거 제곱 표준편차 이거일 때 표본평균의 평균 즉 얘는 m이랑 똑같고요. 표본평균의 분산 얘는 표본의 개수를 나눠주시면 돼. 그럼 표준편차는 이걸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얘를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로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가 있고 요게 있고요. 얘처럼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거든. 표본 분산과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 뭐냐면 이렇게 뽑은 애들의 분산, 이렇게 뽑은 애들의 표준 편차예요. 근데 얘네는 고등학교 수학을 못 구해요. 2, 3 수학을 배워야 돼. 그래서 얘네를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뭐가 어떻게 활용되냐면 얘네가 문제에서 얘네를 안 줘요. 또 얘를 안 줘. 그때 얘네를 줘요. 그럼 얘네를 대체해 주시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모분산이 없고 얘가 나왔다. 얘를 그냥 모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표준 편차를 안 주고 얘를 줬다. 그냥 얘를 모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똑같이 표본의 개수로 나눠서 구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가 정균표를 따라요. 그럼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를 따는데 어떻게 따르냐? 평균은 똑같고 이렇게 따라간다. 해서 요거 가지고 우리 구장에서 했던 정규분포에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를 한번 볼 건데 자, 도넛의 제 무게 평균 얘를 70이라고 줬대요. 그다음 표준 편차 2.5라고 줬대. 얘네가 정규분포를 따는데 그럼 정규분포 x는 이걸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16개를 이미 추출했대. 요게 표본의 개수입니다. 그때의 표본 평균을 얘라고 하는데 그때 확률 절대값 요걸 만족시키는 상수 A값 구하래요. 자, 그럼 보자. 그 Z값을 어떻게 줬냐면 1.0, 1.5, 2.0, 2.5 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 평균을 변수에서 70 평균 빼고 그걸 표준 표치로 나눈 얘가 Z값이었고 그게 요거래. 그럼 보면 요 A라는 놈 정확히 말했죠. 그럼 요거부터 볼게요. 그럼 얘는 뭘 따르냐면 자 16개잖아. 그럼 루트 씌우면 4지. 요걸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우리가 요게 나오는 거였잖아. 그게 요 넓이였지. 그리고 그 값이 얘네였잖아. 그럼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요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고 그 길이가 같고 요 넓이가 두 개가 같잖아요. 그 두 배 한 게 이만큼이네. 그럼 일단 요 정도의 확률을 구해야겠지. 그래서 0.9544를 2로 나누니까 요게 나왔어. 그 뜻은 2.0을 곱했을 때 A 얘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할 것은 잠깐만 4 곱하기 2 0.0 그렇다면 A가 제니까 저거 위에 없어져야 되잖아요. 응? 70 그럼 A가 70 잠시만요. X 이게 Z지. 이게 얼마지? 이게 2.0 이게 Z죠. 그럼 얘가 돼야 되잖아. 얘는 얼마니? 1.25가 되지. 이 값이 얼마겠어? A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장 내용에다가 요거만 추가된 거야. 표본 평균일 때는 얘로 나눠준다. 하나만 더 볼게요. 전구 수명이요. 평균이 1400, 표편이 100, 시간이 그거고 얘가 정규분포 따른데 그러면 x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구 중에서 n개를 이로 추출했대.
그때 그 표현평균을 바 x 이렇게 한대. 그럼 얘는 따르겠죠? 뭐를? 전기공포를. 이렇게. 그때 확률 요걸 따르는데요. 얘가 성립하기 위한 n의 최소값 구하래. 그리고 주어진 게 자, 그럼 일단 얘는 요걸 따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평균이 아니고 1350이래. 1350이 요 정도 있다고 볼게. 거기다 이만큼 더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큰 게. 요만큼이 0.9라는 얘기는 요만큼이 0.5니까 요만큼이 0.4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0.4일 때가 1.28이잖아. 그럼 얘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1400에서 빼기 1.28 곱하기 루트 n분의 100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 넘기고 넘기면 루트 n분의 128 플러스 루트 n분의 165는 5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n분의 얼마니? 두 개 더하면 293. 그럼 루트 n은 50분의 293 얘가 되고 루트 n 그래서 이거 얼마냐면 대략 5.86이고요. 그래서 n이 34. 얼마나 나와서 n은 35다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공포 풀듯이 똑같이 풀되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몇 개 이미 추출했고 그래서 표준편차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까지 가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책 어디를 펴보시면 되냐면 마지막 내용인데요. 204쪽 목평균의 추정과 신뢰도 요 내용만 하면 끝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가 목평균과 요 두 개는 같다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거든. 그 뜻은 뭐냐면은 평균이 여기고 만약에 z값이 얘는 빼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이걸 거고 요만큼이 그렇다면 요 구간 길이 안에 이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이게 신뢰도예요. 그럼 얘를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좋겠지. 즉 z값이 커질수록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생아의 몸무게를 통계로 내고 싶어. 그래서 모평균을 추정하겠대. 근데 이 신뢰 구간을 여기부터 100kg로 잡으면은 신뢰도는 100%겠지. 이 안에 안 들어오는 애는 없으니까. 근데 의미가 있는 추정이야, 없는 추정이야? 의미가 없지. 0부터 100kg면 성인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신뢰도를 두 개를 뭐냐? 95%의 신뢰도, 99%의 신뢰도 요 두 개를
메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번 투표 때도 마찬가지지만 출구조사하면 써있을 거예요. 신뢰도 95%로 추정 하면은 이 95% 신뢰도에 맞는 Z값으로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고 표현 평균이 여러 개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그럼 그 중에 이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은 애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냐? 9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을 구해서 이 안에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 그게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Z값을 줄 건데 95%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95% 신뢰 구간이고, 즉 표준 평균이 이렇게 있고 요만큼 떨어져 있고 요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요 모평균이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얘기고, 99% 신뢰도는 요거거든. 그 뜻은 뭐냐면 표준 평균이 여기 있어. 요만큼 그럼 모평균이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99%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어? 여기에서 이거 뺀 거겠지. 그래서 신뢰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볼 거냐?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두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두 가지를 물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고 뭘 구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통계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로 표준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정기분포에 적용시키자. 두 번째, 신뢰도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의 길이 또 신뢰 구간을 찾아보자. 이 두 가지가 포인트니까 두 가지만 잘 체크해서 풀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제 먼저 푸시고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